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의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60절 양심 속에서 증언되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 부분을 낭독합니다. 양심 속에서 증언되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이라는 것은 책임있게 존재할 수 있음을 말하고요. 실존론적 구조라는 것은 이해 심정성 말함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해 심정성 말함에 의거해 책임있게 존재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내용을 결의성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번 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서로는 391쪽이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에 대한 실존론적 해석은 현존재 자신 속에 존재하는 증언인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즉 책임있게 존재함 또는 책임있게 존재할 수 있음의 증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책임있게 존재함 자체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포함시켜서 표현하면 책임있게 존재할 수 있음이 됩니다. 양심이 증언하는 방식은 하나의 무차별적인 통지함이 아니라 책임있게 존재함에로 앞으로 부르면서 호출함이다. 그렇게 증언되는 것은 들음 속에서 포착되는데 이 들음은 부름을 이러한 부름 자체에 의해 의도된 의에 있어서 차단되지 않은 채로 이해한다. 현존재의 존재 양상으로서의 불러냄의 이해가 비로소 양심의 부름 속에 증언되는 것, 즉 책임있게 존재함의 현상적 성분을 내준다. 성분은 구성 부분을 말합니다. 본래적인 부름 이해를 우리는 양심을 갖기 원함으로 성격 규정했다. 이러한 가장 고유한 자기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있게 존재함에 있어서 자기 안에서 행위하게 함은 현존재 자신 속에서 증언되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현상적으로 대표한다. 네, 이 표현이 매우 복잡하게 쓰여져 있죠. 독일어를 읽어보면 Dieses in handeln lassen des Eigensten selbst aus ihm selbst in seinem schuldig sein 이랬습니다. 다시 읽으면 가장 고유한 자기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있게 존재함에 있어서 자기 안에서 행위하게 함. 결국 자기가 자기 안에서 행위하는데 어떤 면에서 행위하느냐? 책임있게 존재함의 면에서 행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증언해 준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 즉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가 이제부터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지 그렇게만 우리는 현존재 자신 속에서 계시되는 현존재의 실존의 본래성의 근본 구성들로 전진한다. 네. 양심을 갖기 원함, 즉 양심의 부름의 이해는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속에서의 자기 이해로서 현존재의 계시성의 하나의 방식이다. 양심을 갖기 원함을 이제 이해의 측면에서 자기 이해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계시성의 심정성과 말함을 통해 구성된다. 실존적 이해는 다음을 말한다. 세계 내 존재 가능의 각기 가장 고유한 현사실적 가능성애로 자기를 기투한다. 가능성애로 자기를 기투해서 가능성에서부터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기투와 자기 이해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 내 존재 가능은 그러나 단지 이러한 가능성, 존재 가능 속에서 실존함 속에서만 이해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이제 심정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그러한 이해에 상응하는가? 부름의 이해, 곧 양심을 갖기 원함은 고유한 현존재를
그의 개별화의 섬뜩함 속에서 계시한다. 이해 속에서 함께 드러나는 섬뜩함이 순전하게 계시되는 것은 이해의 귀속적인 불안의 심정성을 통해서이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양심의 불안이라는 현 사실은 현 존재가 부름의 이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섬뜩함 앞으로 데려와져 있다는 점에 대한 현상적 확증이다. 양심을 갖기 원함은 불안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안의 기분 속에서 양심을 갖기 원함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계시성의 세 번째 요소는 말함이다. 현 존재의 근원적인 말함으로서의 부름에 상응하는 것은 현 존재에 의한 하나의 말 대꾸가 아니다. 가령 심지어 양심이 말하는 것을 협상하면서 논의함이라는 의미에서의 말대꾸조차도 아니다. 부름을 이해하면서 들음이 말대꾸를 단념하는 이유는 들음이 자신을 억누르는 하나의 어두운 힘에 의해 엄습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들음이 부름의 내용을 은폐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이다. 부름은 부단한 책임있게 존재함 앞으로 세우고 그렇게 현 존재의 자기를 세인의 상식의 시끄러운 잡담에서부터 되찾는다. 그에 따라 양심을 갖기 원함에 속하는 분절화하면서 말함의 양상은 과묵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함의 본질적인 가능성으로 성격 규정되었다. 침묵하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자는 말할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심의 부름은 침묵을 통해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침묵적인 양심의 말함에 상응하는 것이 현 존재의 과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존재에 있어서도 어떤 현 존재가 침묵하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는 말할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도 말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네요. 현 존재는 불러냄 속에서 자기에게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부름은 하나의 침묵이다. 양심의 말함은 결코 발표에 또는 발설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음성적인 발설, 그거를 발표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에 이르지 않는다. 양심은 단지 침묵하면서만 부르는데 다시 말해 부름은 섬뜩함의 소리 없음에서부터 오고 호출된 현 존재를 고요하게 되는 자로서 현 존재 자신의 고요 속으로 뒤로 부른다. 양심을 갖기 원함은 따라서 양심의 이러한 침묵하는 말함을 유일하게 적절하게 과묵함 속에서만 이해한다. 그것, 즉 침묵하는 말함은 세인의 상식적 잡담에서부터 낱말을 빼앗는다. 낱말을 빼앗기니까 과묵함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양심의 침묵하는 말함을 엄밀히 사실들을 고수하는 상식적 양심 해석은 다음의 동기로 곧 양심을 여하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자 전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칭할, 속여서 말할 동기로 취한다. 사람들이 단지 시끄러운 잡담만을 듣고 이해하면서 어떠한 부름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그 이유가 양심에게 떠넘겨지는데 양심은 벙어리일 것이고 또 분명 전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핑계와 더불어 그리 된다. 이러한 해석과 더불어 세인은 단지 자신에게 고유한 부름의 흘려들음을 또 자신의 들음의 축소된 도달거리를 은폐할 뿐이다. 양심을 갖기 원함 속에 놓여 있는 현 존재의 계시성은 따라서 첫째, 불안의 심정성을 통해 둘째, 가장 고유한 책임있게 존재함에로의 자기 기투로서의 이해를 통해 셋째, 과묵함으로서의 말함을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탁월한
현존재 자신 속에서 그의 양심을 통해 증언되는 본래적 계시성을 가장 고유한 책임있게 존재함으로의 과묵한 불안의 준비를 갖춘 자기 기투를 우리는 결의성이라고 명명한다. 네, 결의성을 탁월한 본래적 계시성이라고 불렀어요. 결의성도 계시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본래적 계시성에 해당합니다. 결의성은 현존재의 계시성의 하나의 탁월한 양상이다. 계시성은 그러나 이전의 근원적인 진리로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었다. 이 근원적인 진리는 1차적으로 판단의 하나의 특질, 즉 참단 판단의 참됨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특정한 태도의 특질, 즉 참된 태도의 참됨도 아니고 오히려 세계 내 존재 그 자체의 하나의 본질적인 성분이다. 진리는 기초적 실존 범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재는 진리 속에서 존재한다 라는 문장의 존재론적 해명은 이러한 존재자의 근원적 계시성을 실존의 진리로 예고했고 실존의 진리의 한정을 위해 현존재의 본래성의 분석으로 향하도록 우리를 지시하였다. 실존의 진리라는 말은 실존을 위한 실존에 의한 진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크 자신은 실존의 진리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하지만 이 표현이 갖는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의성과 더불어 현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가 획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현존재의 본래적인 진리가 획득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래적인 진리가 근원적인 진리라고 말해졌습니다. 현장의 계시성은 또는 현장이라는 계시성은 동일 근원적으로 각기 전체적인 세계 내 존재를 다시 말해 세계 내 존재를 구성하는 세 요소인 세계 내 존재 자기를 계시하는데 여기서 자기는 나는 존재한다로서의 이러한 존재자, 즉 나이다. 세계의 계시성과 더불어 각기 이미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어 있다. 용제자 및 전제자의 발견성은 세계의 계시성 속에 근거를 둔다. 왜냐하면 용제자의 그때마다의 쓸모 전체성을 자유롭게 함은 유의성, 즉 유의화들의 연관에 대한 하나의 앞선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의화라는 것은 망치는 못을 유의화하고 또는 못은 망치를 유의화하고 못은 판자를 유의화하고 또는 판자는 못을 유의화하고 판자는 벽을 유의화하고 또는 벽은 판자를 유의화하고 또 판자는 집을 유의화하고 집은 판자를 유의화하고 이렇게 서로들 연관을 맺고 있어요. 이러한 연관을 유의성이라고 해요. 통상 유의미성이라고도 해석되는데요. 유의미성 그러면 언어가 가진 의미를 가리키는 듯 해서 추조됩니다. 사용하기가. 뭘 의의 있게 하느냐 하면 지시관계 속에서 쓸모를 의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좀 낯선 번역어지만 유의성이라는 번역어를 택하고 있습니다. 유의성, 이 유의화들의 연관은 현존재의 존재 이유, 즉 보름 빌렌, 즉 그것 때문임이라는 것에 의해 묶여져 있어요. 그것과 묶여져 있습니다. 유의성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현존재는 둘러보는 식으로 자기에게 만나지는 용제자에 의존한다. 그때마다의 세계의 계시성으로서의 유의성의 이해는 다시금 그것 때문임
이제 등장했네요. 포럼빌렌의 이해 속에 근거를 두는데 그것 때문임에로 쓸모 전체성의 모든 발견함이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것 때문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쓸모 전체성이요. 숙박 때문임, 생계 때문임, 출세 때문임은 현 존재의 가장 가까운 부단한 가능성들이고 이러한 가능성들로 자신의 존재가 문제시되는 이러한 존재자는 자기를 갖기 이미 기투하였다. 예, 이 운빌렌 또는 운빌렌 자이노젤브스트 자기 자신 때문임 또는 모런빌렌의 구체적 사례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속에서 오직 이 대목에서만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말해진 것이 숙박 때문임, 생계 때문임, 출세 때문입니다. 노숙자는 숙박 때문에 존재하고요. 숙박이 해결된 사람은 생계 때문에 존재하고요. 생계가 해결된 사람은 출세 때문에 존재하겠지요. 이 외에도 무수하게 다양한 그것 때문임이 즉 존재 이유가 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 개인에게 달려있는 존재 이유가 되겠지요. 네. 자신의 현장 속으로 피투된 채로 현 존재는 현사실적으로 각기 하나의 특정한 자신의 세계에 의존되어 있다. 이와 한 가지로 가장 가까운 현사실적인 기투들은 세인 속으로의 배려하는 상실성에 의해 인도되어 있다. 이러한 상실성은 각기 고유한 현존재에 의해 불러내질 수 있고 각기 고유한 할 때의 고유한은 나 자신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기 나 자신의 현존재에 의해 불러내질 수 있고 그 불러내온 결의성의 방식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본래적인 계시성, 즉 결의성은 그러나 그런 경우 이것 속에 기초를 둔 세계의 발견성을 또 타인들의 공동 현존재의 계시성을 동일 근원적으로 변형시킨다. 용제적인 세계는 내용적으로 하나의 다른 세계로 되지 않고 타인들의 범위는 교체되지 않고 그럼에도 용제자애로 향한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존재와 타인들과의 고려하는 공동 존재는 이제 이것들의 가장 고유한 자기 존재 가능에서부터 규정되고 있다. 책임 있게 존재함에서부터 배려와 고려가 규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배려되는 세계인 용제적인 세계가 다른 세계로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교류하는 타인들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배려되는 용제자에 대한 배려와 고려되는 타인들에 대한 고려가 책임있게 존재함에서부터 규정됨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결의성은 본래적인 자기 존재로서 현 존재를 그의 세계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현 존재를 하나의 자유롭게 떠도는 나로 고립시키지 않는다. 어떻게 결의성이 그런 일들도 역시 하겠는가? 결의성이 어쨌든 본래적인 계시성으로서 본래적으로 세계 내 존재와 다름 아닌 곳에서 어떻게 현 존재를 결의성이 고립시키겠는가? 결의성은 자기를 바로 용제자 옆에서의 그때마다의 배려하는 존재 속으로 데려오고 또 자기를 타인과의 고려하는 공동 존재 속으로 밀친다. 자기를 선택한 존재 가능이라는 그것 때문임에서부터 결의한 현 존재는 자신을 자신의 세계에 대해 자유롭게 한다. 자기 자신으로 향한 결의성은 현 존재를 다음의 가능성 속으로 비로소 데려오는데 곧 공동 존재하는 타인들을 그들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속에서 존재하도록 하고 또 그들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앞에서 뛰면서 자유롭게 하는 고려 속에서 서로 함께 계시할 가능성 속으로 데려온다. 결의한 현 존재는 타인들의 양심이 될 수 있다. 결의성이라는 본래적인 자기 존재에서부터 맨 처음으로 본래적인 상호공동 존재가 기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인 속에서의 애매하고 시샘하는 약속들 및 수다스러운 칭겨들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감행하기 원하는 것 있건대 공동사업에서부터 기원하지 않는다. 결의성은 이것의 존재론적 본질을 따를 때 각기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한 현존재의 결의성이다. 이러한 존재자의 본질은 그의 실존이다. 결의성은 단지 이해하면서 자기를 기토하는 결의로서만 곧 책임있게 존재함의 선택적 이해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체적 존재의 가능성의 선택적 결의로서만 실존한다. 그러니까 책임있게 존재함의 이해 속에는 하나의 구체적 존재의 가능성, 즉 존재의 이유, 오름빌렌, 그것 때문임의 선택적 결의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의거해 현 존재는 결의성 속에서 결의하는가? 결의성 속에는 결의가 놓여 있는데 이 결의성 속에서 무엇에 의거해 결의하는가? 무엇을 위해, 즉 어떤 구체적 존재 가능성 때문에, 즉 어떤 존재 이유 때문에 그는 결의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단지 결의 자체만이 또는 결의하는 당사자 자신만이 내줄 수 있다. 결의성의 현상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오해는 사람들이 그 결의성이라는 현상이 다만 맞은편에 앞에 놓여 있으면서 간곡히 권유되는 가능성들을 받아들이면서 붙잡음 일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할 때일 것이다. 결의는 바로 우선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가능성을 계시하면서 기투함 및 규정함이다. 여기서 말한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가능성, 이것은 존재 이유, 즉 그것 때문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성에는 반드시 무규정성에 속하는데 이 무규정성은 현존재의 각종의 현사실적인 피투된 존재 가능을 성격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 자체 무규정성을 확신하면서 결의성은 단지 결의로서만, 즉 결의 속에서 또 결의와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비로소 결의 속에서 규정되는 무규정성, 곧 결의성의 실존적 무규정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성, 현사실성, 과목함에 의한 자신의 실존론적 규정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에 의거해 결의하거나 무엇을 위해 결의해야 하는가는 무규정적이라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의 속에서 비로소 이 무규정성이 규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결의를 포함한 결의성이냐 라는 점에 있어서 무규정성이 성립하지만 그러한 무규정성 속에는 실존론적 규정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성의 무엇을 위함은 즉 무엇을 위한 결의성인가 하는 것은 무규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무엇을 위함은 존재론적으로 현존재의 실존성 속에서 배려되는 고려의 방식에서의 존재 가능으로 여하튼 앞서 윤곽지어져 있다. 염려로서 그러나 현존재는 현사실성과 퇴락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현장에 있어서
게시된 채로 현존자는 동일 근원적으로 진리와 비진리 속에서 자신을 유지한다. 이 점은 바로 본래적인 진리로서의 결의성에 대해 타당하다. 결의성은 비진리를 본래적으로 진리로 만들어 자기 것으로 삼는다. 현존자는 각기 이미 비결의성 속에 있고 또 결의성 속에 있다고 해도 바로 다음에 them next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결의성 그 다음에 비결의성으로 넘어가는 것이네요. 바로 그 다음에 아마도 다시금 비결의성 속에 있다. 이러한 명칭, 즉 비결의성은 단지 다음의 현상만을 곧 세인의 지배적인 해석성애로 넘겨져 있음으로 해석된 현상, 즉 퇴락만을 표현한다. 현존재는 세인 자기로서 공공성의 상식적 애매성에 의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공공성 속에서는 누구도 결의하지 않지만 그 공공성은 그럼에도 언제나 이미 현존재의 자기를 세인 자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미 결정해 버린 것이네요. 결의성은 세인 속으로의 상실성에서부터 자신이 호출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세인의 비결의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 속에 남아있고 단지 그것은 결의한 실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뿐이다. 비결의성은 실존론적으로 이해된 결의성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결심을 막는 제지들에 의해 짐이 지워져 있음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적 심리적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 비결의성이라는 말이 독일어로서 심리적인 억제 상태, 즉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논의 속에서 역시 결의도 세인 및 이 세인의 세계에 의존된 채 남아있다. 이 점의 이해는 결의가 계시하는 것에 함께 속해 있는데 결의성이 비로소 현존재에게 비본래적인 투명성을 주는 한도에서 그런 것이다. 결의가 계시하는 것이 결국 결의성이네요. 그리고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어 있음, 즉 자기 계시성을 의미합니다. 결의성 속에서 현존재에게는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시 되는데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은 세계 속으로 피투된 존재 가능으로 단지 특정한 현사실적 가능성들, 즉 그것 때문임들로만 자기를 기투할 수 있다. 결의는 현실성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현사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데 더욱이 결의가 그 현사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곧 그것이 즉 현사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세인 속에서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으로 가능한 식으로 그렇게 움켜잡는다. 세인은 결의하지 않은 채로 자기의 고유한 존재 가능을 움켜잡지만 현존재는 결의한 채로 움켜잡는다는 것이에요. 각기 가능한 결의한 현존재의 실존론적 규정성, 즉 실존성, 현사실성, 과목함은 지금까지 간과된 실존론적 현상, 곧 우리가 상황이라고 명명하는 현상의 구성적 요소들을 포괄한다. 현장이 결의 속에서는 상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지추아치언 혹은 처지, 라게 또는 처지 속에 있음이라는 전문 용어 속에서는
하나의 공간적인 의미가 함께 울려난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를 실존론적 개념에서부터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원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즉 공간적인 의미는 역시 현존재의 현장 속에도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세계 내 존재에는 하나의 고유한 공간성이 속해 있는데 이것은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라는 현상들을 통해 성격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현존재의 공간성은 거리 잡기와 방향 잡기에 의한 공간 개시예요. 공간 열기인데요. 그런 공간 열기를 공간 마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현존재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한도에서 그렇다. 현존재적인 공간성은 그러나 이것의 근거 위에서 실존이 각기 자신의 장소를 자기에게 규정해주는 그런 것인데 세계 내의 존재라는 구성틀 속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구성틀의 1차적인 성분은 계시성이다. 현장의 공간성이 계시성 속에 근거를 두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은 자신의 기초들을 결의성 속에 두고 있다. 결의성은 탁월한 본래적 계시성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현장의 공간성이 계시성의 근거를 두듯이 상황은 이건 결의된 현존재가 갖게 되는 현장이에요. 이것은 탁월한 본래적 계시성인 결의성 속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각기 결의성 속에서 계시된 현장이고 그러한 계시된 현장으로서 실존하는 존재자는 거기에 존재한다. 계시되어 존재한다. 상황은 현존재가 그 속에서 등장하거나 혹은 그 속으로 현존재가 자신도 역시 단지 스스로 데려오기만 하는 그런 하나의 전제적인 테두리가 아니다. 어떤 전제적인 공간이 아니다. 만나지는 사정들 및 우연들의 하나의 전제적인 혼합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로 상황은 단지 결의성을 통해 또 결의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네. 자기가 실존하면서 그것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현장을 위해 결의한 채로 자기에게 비로소 사정들이 그때마다의 현사실적인 쓸모 성격이 계시된다. 단지 결의성에게만 우리가 우연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공동세계 및 주의세계로부터 닥칠 수 있다. 닥친다라는 표현이 쭈팔렌이고요. 우연들이 쭈펠레, 단수로 하면 쭈팔인데요. 우연이라는 것은 닥친 것인데 진정한 우연들은 결의성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이네요. 세인에게는 그와 반대로 상황이 본질적으로 폐쇄되어 있다. 세인은 단지 일반적인 처지만을 알고 가장 가까운 기회들로 자신을 상실하고 우연들의 정사안에서부터 현존재를 또 만난데 그 우연들을 세인은 결의성과 무관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그것들을 고유한 업적으로 간주하고 또 사칭한다. 결의성은 현장의 존재를 그의 상황의 실존 속으로 데려온다. 결의성은 그러나 양심 속에서 증언된 본래적 존재 가능의 곧 양심을 갖기 원함의 실존론적 구조를 한정한다. 양심을 갖기 원함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불러냄 이해를 인식했다. 적절한 불러냄의 이해를 인식했다. 이 점에서부터 완전히 분명해지는 것은 다음이다. 만약 양심의 부름이 현존재를 존재 가능해로 호출한다면 양심의 부름은 하나의 공허한 실존 이상을 앞서 내놓지 않고 상황 속으로 앞으로 부른다. 올바로 이해된 양심의 부름의 이러한 실존론적 적극성이 동시에 통찰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한도에서 저 일어났거나 의도되었던 잘못들로 부름 경향을 국한함이 양심의 계시 성격을 오인하고
또 우리에게 단지 가상적으로만 양심의 소리에 구체적 이해력을, 예컨대 질책, 경고, 비판의 소리의 이해력으로 전달하는가라는 점이다. 불론엠의 이해를 결의성으로 실존론적으로 해석함은 양심을 현존재의 근거 속에 포함된 존재 유형으로 드러내는데, 이 존재 유형 속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즉 책임있게 존재함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현사실적인 실존, 즉 그것 때문임을 가능하게 한다. 네, 현존재의 근거는 피투성이고요. 이때 이 피투성은 세계 속으로의 피투이자 죽음 속으로의 피투이고, 동시에 존재 가능 속으로의 피투이네요. 결의성이라는 명칭 아래서 명확히 제시된 이러한 현상, 즉 책임있게 존재함의 이해, 양심을 갖기 원함, 이것은 전혀 하나의 공허한 습성 및 하나의 무규정적인 미미한 의욕과 뒤섞여질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결의성은 지식을 얻으면서 비로소 하나의 상황을 자기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상황 속으로 자신을 세워놓았다. 결의한 자로서 현존자는 이미 행위한다. 네. 한델트, 한델른, 한델트라는 용어를 쓰네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행위하도록 하는데, 책임있게 존재함의 면에서 행위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위한다라는 전문 용어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왜냐하면 일단 그 전문 용어는 그럼에도 다시금 능동성에 역시 저항의 수동성도 포함할 정도로 그렇게 넓게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저항이 무엇에 대한 저항인가 물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 논의 맥락상 이 퇴락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해됩니다. 네, 둘째로 다른 한편으로 그 전문 용어는 마치 결의성의 이론적 능력에 대비되는 실천적 능력의 하나의 특별한 태도 1이라는 현존재 존재론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그 전문 용어는 원래 이론적 능력과 실천적 능력에 앞서는 것이다. 염려는 그러나 배려하는 고려로서 현존재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포괄하는데, 염려가 이론적 태도와 실존적 태도의 분리 속에서 각기 이미 전체로서 존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또 염려가 이러한 능력들에서부터 하나의 반드시 실존론적으로 근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변증법을 도움 삼아 비로소 조합될 수는 없는 식으로 그렇다. 결의성은 그러나 단지 염려 속에서 염려된 또 염려로서 가능한 염려 자체에 가능한 본래성일 뿐이다. 네. 결의성은 염려의 가능한 본래성이다. 네. 가능한 본래적인 염려가 결의성이라는 것이네요. 현사실적인 실존적 가능성들, 즉 본래성과 비본래성 또는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그것들의 주요 특징들 및 연관들 속에서 서술하고, 또 그것들의 실존론적 구조를 따라 해석하는 것은 주제적인 실존론적 인간학의 과제 범위 속으로 떨어진다.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연구의 기초 존재론적인 의도를 위해서는 양심 속에서 현존재 자신에서부터 현존재 자신에 대해 증언되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실존론적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가장 고유한 책임있게 존재함에로의 과묵하고 불안의 준비를 갖춘 자기 기투로서의 결의성의 명확한 마무리와 더불어 우리의 연구는 현존재의 추구되는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 의의를 한정할 수 있는
입장 속에 놓여져 있다. 예.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은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 즉 선구적 결의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네요. 현존제의 본래성은 이제 하나의 공허한 명칭도 하나의 고안된 이념도 아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실존론적으로 연역된 것인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으로서의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는 현존재적인 증언이 결여된 하나의 순수하게 실존론적인 기투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존재적인 증언이 발견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연구는 자신의 문제체계 속에서 요구되는 제시를 곧 현존재의 하나의 실존론적으로 확증되고 해명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제시를 충족시킨다. 왜냐하면 단지 이러한 존재자가 이것의 본래성 및 전체성에 있어서 현상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되어 있는 때에만 이러한 존재자의 곧 그의 실존의 존재 이해력이 여하튼 속해 있는 그런 존재자의 존재의 곧 시간성에 대한 물음이 시험에 합격한 하나의 집안 위로 오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성과 전체성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본래성은 양심을 갖기 원함 또는 양심의 부름의 이해와 관련되고요. 전체성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양심을 갖기 원함은 결국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이행을 하게 되고요. 경향상. 그래서 본래성이 전체성으로 이행해서 본래적 전체성 또는 전체적 본래성이 성립하는데 그것이 선구적 결의성이에요.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선구, 양심을 갖기 원함이 결의성인데 결합된 것 또는 결의성이 선구로 변형되어서 생겨난 선구적 결의성, 그것이 다음 장에서 특히 염려와 관련해서 논의되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맞춰지면 시간성에 의거해서 현존재의 존재를 즉 현존재의 이해와 심정성과 말함을 해석할 가능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심에 관한 부분 제2장을 마쳤고요. 제3장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과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로서의 시간성입니다.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이 선구적 결의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